시작합시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어쨌든 그거 합시다. 아까 그 원래 합성함수 극대극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적분 쪽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해서 이제 그거를 오늘 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마 시간이 남으면, 그러니까 막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시간이 되면 이번에 5월달 거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나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거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분을 들어갑시다. 적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분을 하고, 그래서 남은 게 3번인가? 그래가지고 적분을 좀 끝내는데 좀 약간 빡셀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 적분을 시작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하고, 시간이 되면 아마 합성함수, 극대극소 같은 경우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서 이제 그거는 좀 그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게 그 모의고사가 나와서 그 6평 있잖아요. 6평 대비. 그래서 요게 하늘차가 나와서 그거 8문제 정도를 좀 생각해서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도형도 같이 나오긴 했고, 도형 문제도.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이제 요것도 한번 더 해가지고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그걸로 복사? 하여튼 그냥 책자로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손글씨 같은 경우로 이제 이거 해가지고 해설을 좀 써가지고 줄게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적분.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부정적분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쓰고 뭐 fx dx가 되는 거는 뭐 다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라지 fx 플러스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결국은 미분하고 적분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서로 반대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이제 이쪽에 안에 있는 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그게 되는가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원시함수로 그러니까 원시함수를 찾는 뭐 그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성질에서 인테그랄 쓰고, 그러니까 덧셈하고 뺄셈하고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뭐냐면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k라고 쓰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라고 쓰고, 이쪽은 dx라고 쓰면 이쪽은 얘는 k배 인테그랄 fx dx에다가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gx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성질이니까 이제 뭐 이건 그렇다 쳐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x의 n승이라고 쓰고 dx였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n 플러스 1분의 여기는 이제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증명은 다 했던 것 같아요. 합성함수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게 나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얘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건데, 약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인데 그 공식의 범주에 들어가. 공식의 범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거의 무조건 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무조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을 했을 때 이렇게 이거 dx라고 떴으면, 그러니까 제발 fx gx.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데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모르면 어쨌든 적어주시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모를 건 아닌데,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이거. 얘는 그 인테그랄 쓰고 dx. 이렇게. 요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은 이게 x fx 더하기 c다.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xfx면 x 제곱도 있고 x 3승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간단하게 x 제곱 정도로 보면 여기는 2xfx 플러스 x 제곱 f 프라임 x를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dx가 이쪽은 x 제곱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자 이렇게 혹시 그 녹화 되고 있나요 혹시?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사실 수투에서는 아마 잘 안 나올 거고 수투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안 배우니까 이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죠. fx 제곱하는 거 혹은 세제곱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우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2fx라고 쓰고 f 프라임 x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인테그랄 쓰고 이렇게 dx라고 쓸 건데 그럼 얘가 이제 fx 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보통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만 나올 거예요 얘만. 그랬을 때 그냥 굳이 뭐 이거를 뭐 외울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얘를 미분하면 이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결국 반대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생각하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끝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세제곱이 있다. 그럼 여기는 3이라고 쓰고 f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은 얘는 이게 f 프라임이니까 그러니까 차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테그랄 쓰고 가면 이쪽은 fx 3승이 될 거니까 그럼 넘기면 이렇게 3. 그래서 이 숫자를 약간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나는 굳이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해도 돼요. 뭐 딱히 뭐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엄청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fx 제곱을 미분하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정도를 좀 약간 생각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식의 범주 이쪽에 오는 이런 형태들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사실 얘는 수투도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얘는 똑같으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써놨잖아 이쪽에 밑에다가 3, 4, 5번 그쪽에 써놨으니까 이게 좀 잘 외워두자라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냥 완전히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대놓고 써져 있진 않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그 반대 과정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나오는 게 이런 형태 나올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투에 배웠던 당연한 얘기를 하면 이거죠. fx라고 있어 이거 dx 인테그랄. 그러면은 얘를 죽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기호를 죽여서 뭔가 문제를 푸는 게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테그랄 기호를 죽일 거면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사라져요. 그럼 얘는 그냥 이게 f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이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쓰면 이쪽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과정인데 근데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fx라고 쓰고 얘를 ddx라고 써. 그다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dx라고 쓰고 인테그랄을 쓴다라고 두면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적분한 거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적분 상수가 다 나오니까 이쪽은 그래서 이제 여기는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미분을 했냐 아니면 적분을 했냐에 따라서 이쪽은 적분 상수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해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보통은 아마 이게 많이 나올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보통은 걔네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 위주로 가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약간 이게 수투랑 미적분이랑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라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공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미분의 반대 과정이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할 거야. 미분의 반대 과정. 자, 그러면 그 오른쪽 있죠. 3페이지 오른쪽 거기 있는 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의 범주 안 또 들어가는 건 아까 이건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f라고 쓰고 ax 플러스 b입니다. 이거 dx야. 그러니까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 적분을 가지고 가는 건데, 치환 적분 얘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만약에 라지 F라고 쓰고 AX 플러스 B가 있어. 그럼 얘를 내가 미분을 하면 그 합성함수 미분법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게 F라고 쓰고 AX 플러스 B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곱하기 뭐냐면 속미분이라고 해서 X가 아닌 거를 미분하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A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속미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미분이랑 적분은 반대 과정이니까 약간 속적분이라고 해서 이쪽을 곱하기 A분의 1과 같이 쓰시면 돼요. 물론 얘는 이따가 그 치환적분 할 때 정확하게 할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약간 미분의 반대 과정이니까 앞에 있는 A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속미분이 되는 것처럼 그 반대 과정이니까 속적분. 물론 없는 용어긴 합니다. 미안해요. 자, 뭐 다른 말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나눠주는 거죠. 반대. 플러스. 외우는 게 편할 거야. 이건 진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1차식 형태, 여기가 1차식 형태일 때, 1차식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루트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더럽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잖아. 그럼 2루트 x분의 1이거든요. 2루트 x분의 1. 그래서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도 합성함수 미분인데 그냥 이 정도도 그냥 외워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루트 x분의 1인데 얘가 x가 아니니까 fx니까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루트 미분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무조건 알아요. 무조건 얘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처럼 적분도 그냥 외우세요. 이것도 되게 잘 나올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얘도 그냥 외우세요. 뭐 맨날 외우라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잘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이거 dx 이퀄 루트 fx 플러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식이. 그래서 우리가 적분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치환적분이거든요. 치환적분. 치환적분인데 굳이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가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테그랄 쓰고 얘는 뭐 sin x dx, sin x dx니까. 그럼 이쪽은 사실 뭘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가를 찾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플러스 2. 그래서 뭐 미분하고 막 적분하고 막 써놓는데 그냥 뭐 이렇게 외우세요. 뭐 따로따로 외우든 뭐하게 외우든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막 미분 써놓고 적분 써놓고 막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코사인 x dx입니다. 사인 미분하면 바로 나오니까 사인 x 더하기 c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약간 이것도 그건데 코사인을 미분하면 코를 미분하면 코가 튀어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적분은 반대잖아. 그래서 결과에 코가 나오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결과에 코가 나오면. 뭐 얘는 어쨌든 외우는 방식이니까 뭐 그건 취향 존중, 취존이야, 그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쨌든 기억을 하긴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에 코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좀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미적분은 솔직히 암기할 게 많긴 해. 그래서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시컨트 x 탄젠트 x입니다. 시컨트 x 탄젠트 x. 그래서 이게 시컨트 x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d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코시컨트 x가 되는 거죠. 여기 c가 있으니까, 코가 있으니까, 코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에 코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미분할 때는 코를 미분하면 코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적분할 때는 반대니까 결론 쪽에 코가 있으면 코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죠?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 요게 이제 이거고 탄젠트 x 플러스. 이렇게. 그다음에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 dx라고 쓰면 이쪽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결론엔 코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거죠. 인테그랄 쓰고 2x죠. dx. 얘도 그냥 2x제곱 플러스 c다. 개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어떤 적분은 약간 여기에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 과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분은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고난도가 나와도 그냥 이 내용 자체가 그지 같아. 근데 하라는 대로 가면 답이 나오는데 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양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미분해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분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응용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인데 적분은 약간 아무리 응용돼도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때 차라리 얘부터 먼저 좀 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분.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가 적분할 수 있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형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네. 그럼 a의 x제곱이라는 걸 내가 미분을 했다라고 볼게. 이렇게. 그럼 생각보다 이제 이거는 그럼 자기 자신이 나오고요. 그럼 지수는 약간 이쪽은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약간 이제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내가 로그를 가지고 미분을 한다라 여기 지수를 가지고 적분하면 인테그랄 a의 x제곱 dx라고 딱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긴 해. 자기 자신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미분할 때는 곱해주는데, 미분할 땐 그냥 곱해주는데, 적분할 때는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얘를 나눠주는 거죠. ln 이렇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적분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의 반대 과정이 미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헷갈리면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미분을 먼저 해봐.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미분을 먼저 해가지고 반대로 가시면 되니까 여기 인테그랄 붙이고 여기 인테그랄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상수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여기 d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프라임이었으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사라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게 넘어가면 ln a 분의 이렇게 이쪽은 ax제곱 되는 거죠. 인테그랄 쓰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반대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건 언제 써요?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식으로 외우긴 할 거거든요. 공식으로 외우긴 할 건데 얘는 다른 적분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공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본다라고 쳤을 때 얘는 부분적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뭘 미분하면 하필 ln이 되는 거 이런 게 없어요. 미분해서 ln 되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해서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반대 과정? 공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만 거의 외워두시면 뭐 이거 가지고 적분할 때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밖에 거의 모를 거야.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야.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뭘 미분하면 그것이 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분의 반대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네임드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이제 네임드가 있어. 그래서 적분 그 인테그랄 나오면 그러니까 적분을 꼭 해야 될 때 보면 식의 종류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식의 종류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분수식 적분이 분수식 적분. 분수식 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 형태는 이겁니다. 자, 근홈분에 근홈을 미분한 게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거 dx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형태는 이제 그
미분의 반대 과정이니까 미분에서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게 나온다는 건 lnfx야. 이쪽 lnfx. 그러니까 얘도 사실 치원적분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냥 상관없어. 그냥 이거 외우라고 얘기했으니까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야.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겁니다. 얘는 진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얘는 이쪽은 이거 이퀄 ln 근원 미분이죠. 여기 절대값을 붙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어차피 똑같이 얘가 나와요. 똑같이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이런 방식으로 그냥 가시면 되니까 ln 근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꼭 그냥 진짜 무조건 제발 외워주세요. 이게 기본이야. 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인테그랄 쓰고 fx 분의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런 어떤 식이 나오면 뭐 x 뭐 3승 이런 게 나오면 적분할 수 있잖아 이런 건. 근데 우리가 적분을 못했던 건 분수식이 나왔을 때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분수식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은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란 이야기고, 그럼 그거는 ln 적분이야. ln 적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이거 이퀄 ln 쓰고 절대값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건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탄젠트가 없었던 게 우리가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탄젠트는 게 없어. 그래서 인테그랄 쓰고 탄젠트 x를 그냥 원래 이렇게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그럼 얘는 이겁니다. 여기는 이게 아니라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을 미분한 게 여기 있으면 돼요. 이놈 미분한 게. 그럼 이놈 미분한 게 있으니까 어이씨 이게 마이너스 아니에요?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거야. 무조건 미분한 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럼 이거 이퀄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ln 쓰고 코사인 x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절대값은 모르겠어요. 내신을 할 때는 무조건 절대값을 챙겨야 되는데 생각보다 수능할 때 많이 안 챙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다 주어지거든. 이게 부호가 무조건 양수가 되게 나오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절대값은 어쨌든 그 쉬우긴 쉬우시겠지만 크게 아마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 풀 때 지장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니까 얘를 뭐 공식으로 굳이 외워야 될 게 없어. 그냥 바꿔서 미분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닐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식 변형을 통해서 1번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나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2분의 3 같은 걸 용서를 못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 약간 아닌가? 나 땐 그랬거든. 라떼 졸사가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과 2분의 1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 쪽이 더 차수가 낮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고요. 나머지 정리. 그래서 여기랑 약간 연관되는 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약간 이렇게 가도 상관없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근원분해 근원 미분한 걸 만들어줘야 돼.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적분이 가능한 거고 약간 여긴 얘를 가지고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걸 가지고 보는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되게 관통하는 게 부분분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이게 응용이에요. 분수식 형태. 그래서 분수식 형태를 다루는 가장 모든 어떤 그런 형태는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걸 쓰는 거야.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형태니까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분수 같은 경우도 그냥 무작정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거냐 넘어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 부분분수 형태가 10번 정적분인데 그냥 정적분 말고 그냥 부정적분으로 풀어볼게. 그냥 이렇게 10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부분분수 분해 같은 느낌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적분할 때 그 함수를 잘 보셔야 돼요. 함수. 적분 뒤에 있는 그 p 적분 함수죠.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10번 인테그랄 그냥 이거 3부터 6까지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x 제곱 빼기 2x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거 분해. 자, 이쪽은 2가 되고 dx입니다. 이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대로 못 풀어요. 못 푸니까 그냥 보면 이런 거라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흐름을 갈 거야.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바로 나오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x라고 쓰고 마이너스 2였다. 그럼 개꿀이죠. 혹은 x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그냥 ln 적분 쓰시면 끝이야. 근데 그냥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여기는 x 곱하기 x 빼기 2가 되고 이거분의 2라고 먼저 쓰는 거죠. 인수분해. 이렇게 써요. 그다음 나는 몰라. 나는 모르니까 얘를 부분분수 분해하는 거죠. 되게 많은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나는 내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플러스로 써요. 보통 선생님들은 마이너스로 쓰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뭐 플러스로 쓰나 마이너스로 쓰나 똑같아요. 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거 인테그랄 쓰고 이퀄 dx가 되는 거죠. 이래 놓고 이게 맞춰주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럼 여기는 이렇게 넘기니까 a라고 쓰고 x 빼기 2a이고요. 그냥 플러스 bx입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는 a 더하기 bx에다가 마이너스 2a잖아. 근데 그게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이게 2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b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다음 b가 1이니까 이걸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자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죠.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야.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있었고 ln이라고 쓰고 x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거기 때문에 ln이라고 쓰고 이쪽은 x 빼기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플러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뭐 얘 같은 경우야 뭐 3부터 6까지면 3부터 6까지니까 그냥 얘를 굳이 쓰자면 ln이라고 쓰고 3부터 6까지는 무조건 얘가 양수니까 굳이 절대값을 안 써도 상관없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는 분자 마이너스는 분모 쪽에 있으니까 x 분의 x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래 놓고 3부터 6까지. 그럼 6을 대입하니까 ln이라고 쓰고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이쪽은 ln 쓰고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ln이라고 쓰고 이게 3분의 2가 분자, 3분의 1이 분모니까 이렇게 사라진다. ln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니까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수식이 나왔다. 그러면은 근원분의 근원 미분하는 걸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 그게 안 됐을 때는 약간 이런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는 약간 이게 가분수일 때, 가분수일 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약간 좀 생각해 주는 게 가분수일 때. 이제 그거가 안 됐을 때는 약간 인수분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될 때죠. 인수분해가 될 때, 인수분해 가능할 때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2x가 된다라고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테그랄 썼어. 자,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쪽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두 가지 형태거든요. 두 가지 형태.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좀 약간 큰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쪽은 이렇게 보면 돼. 가분수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바꿔 말하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야. 근데 같을 때도 그렇게 좀 써주세요. 같을 때 분자 쪽이 크거나 같으면 그게 가분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랬을 땐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로 쪼개는 거야. 목과 나머지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제곱 빼기 뭐 2x 플러스 3이 있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2x 제곱 플러스 뭐 5x 마이너스 뭐 4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 할 때, 그럼 여기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3 무조건 나오게 만드는 거지. 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몫이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4x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9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이쪽은 얘는 이게 6이니까 6이면은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쪽은 3이라고 쓰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테그랄 쓴다고 보면 이거 이퀄 인테그랄 쓰고 이쪽은 이게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2가 되는 거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9x 마이너스 9입니다. 9x 마이너스 9.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니. 이거 dx. 그래서 차수를 낮게 만들어줘요. 차수를 낮게 만들어주는 거야. 차수를 낮게 만드는 거야. 차수를 낮게 만들면 그럼 얘를 미분하면 2x-2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2x-2라고 써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뭐냐면 2분의 9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야 도그락하면 다 알잖아. 2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쪽은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게 존재하는 거지.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게 존재하니까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게 존재하니까 플러스 2분의 9라고 쓰시고 이쪽은 ln이라고 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플러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어떤 쪽의 차수가 큰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쪽의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이쪽은 약간 쪼개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수분해 형태 같은 경우는 분자보다 분모 쪽의 차수가 클 때 이때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수꼴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미분한 게 있는가,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형태가 있는가, 이게 되면 그냥 바로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부분수 분해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무조건 뭐냐면 근원분의 근원 미분하는 걸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분수 형태꼴이야 분수 형태꼴. 그러니까 적분할 때 한번 잘 쳐다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계산 문제 같은 경우 할 때 꽤 나올 거거든요. 다른 거는 되게 어떤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뭐 fx, gx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분수꼴이 나왔을 때 어떤 걸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원분의 근원 미분하는 게 가장 어떤 뭐 제대로 된 기본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놓치면 안 돼요. 아마 계산이 나오면 그렇게까지 뭐 뒷번호에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는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수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를 이렇게 좀 약간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 9번 같은 경우는 바로 나오는 거죠. 발로 풀면 이렇게 발로 풀어요. 그래서 근원분의 근원 미분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lnx 플러스 1 더하기 ln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분수꼴 형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약간 네임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적분을 하는데 분수 형태가 나오면 그러니까 근원분의 근원 미분하는 걸 무조건 찾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는. 그래서 ln 적분이에요. ln 적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문제를 좀 푸는데 기본적인 문제를 뭐 아예 안 풀긴 좀 뭐하니까 그 뭐 제가 풀 동안에 너네도 알아서 푸시면 돼요. 그냥 뭐 별거 없으니까. 자, 그 뭐냐 하나 하고 3번 하나 하고 이제 다른 거 좀 풀어봅시다. 자, 문제 N간씩 풀고 좀 쉬었다가 정적분하고 이제 그 치원적분, 부분적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시간 남으면 시험 보고 5월달 거 안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포커스는 분수식 적분입니다. 분수식. 그리고 무엇을 미분하면 그게 되는가를 가지고 가는 게 좀 중요한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3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이렇게 되겠죠? 3 루트 x.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x가 1보다 크다. 그래서 걔 중에는 루트 x 적분을 그냥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뭐 외우든 말든 그건 이건 알아서 하세요. 딴 거 외울 것도 많은데 뭐 이거 뭐 알아서 하시면 된다 이거는. 자, 2x,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fx는 얘는 쉽죠. x제곱 플러스 10.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속일 거니까. 연속 함수라며. 그럼 그냥 연속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거는
차수를 하나 늘린 다음에 개로 나누죠. 이렇게. 근데 여기 3이 그대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야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3, 3 사라질 거고 2가 빠질 거니까 그럼 2에 x의 2분의 3승이니까 x 루트 x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승은 알아두시면 편해요. 치수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루트 뭐야? 뭐 루트 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적분상수가 또 들어가죠. 근데 적분상수는 달라요. 이거는 같을 필요가 없어. 같으면 안 돼. 자 여기 C1과 C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정적분할 때마다 상수는 계속 똑같이 아까 따르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써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럼 연속일 거기 때문에 여기서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F4가 13이라 그랬어요. F4가 13. 여기다 4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8에다가 루트가 2니까 16에 C2를 더한 게 13이니까 C2는 마이너스 3이다. 나와 있는 거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는 1 더하기 C1이고요. 그럼 이거 이퀄 여기다 1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M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C1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니까 별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6번 한번 풀어볼래요? 6번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려움이 몇 개 있거든요. 어려움 몇 개만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하나가 더 있구나.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머지 좀 더 끝낼게요. 자, 같이 해봅시다. 뭐 별거 없어요. 뭐 되게 있어 보이는데 뭐 개뿔도 없습니다. 그냥 0보다 클 때는 어떤 정보를 준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또 어떤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대로 안 되니까 얘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의미. 값을 못 구해.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를? 천재야? 못 구해요. 자, 이겁니다. 그냥 하면 되죠. 임의의거든요. 임의의 아무거나 잡아도 무조건 3이래. 무조건 3이래. 무조건 3이래. 무조건 3이래. 평변이 계속해서 3이래. 평변이. 기울기가. 그럼 0이라는 걸 기준으로 0이라는 걸 얘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항상 3이래. 그럼 직선이지. 이 말은 x가 0보다 작을 때 fx는 그냥 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떤 두 점을 잡아도 3이래네. 이걸 잡든 저걸 잡든 저걸 잡든 다 3이래. 그냥 다 3. 싹 다 3. 그러면은 이거지. 그냥 3인 직선. 또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 알아. 왜? 아니 0보다 클 땐 이거라며.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얘가 0 나올 거 아니야? 오씨 개꿀이네. 그럼 얘는 그냥 3x야. 이거 원점. 기울기가 3인 직선인데
얘가 지금 연속이라고 나왔을 거거든요. 실수 전치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건 무조건 연속이야. 무조건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은 연속하고요. 그 다음에 미개까지 같아. 미분 개수 같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x가 0일 때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할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0 대입했을 때 무조건 0이 나올 거라는 얘기. 무조건 0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은 뭐 됐어. 사실 그래프는 별로 안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 미분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식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홀로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떻게 가든 그렇지 않거든 뭐 그건 내 맘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냥 f 프라임 0도 미분 가능이니까 이쪽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조건 얘는 3이니까. 무조건 얘는 3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를 가지고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f 프라임 x를 쓰시고요. 여기는 이제 앞에 거를 미분하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저번 시간에 그 그래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지수함수 곱하기 어떤 그 다항함수 할 때 너네가 좀 약간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차를 미분하면 상수란 생각이 들잖아. 근데 얘는 1차 곱하기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거든요. 그럼 미분하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안 궁금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 곱하기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1차 곱하기 지수함수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아.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그냥 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미분하니까 앞대가리 먼저 미분하면 a 2의 2x고요. 그럼 뒷대가리 미분하니까 이쪽은 플러스 2ax 2의 2x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2개 이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딱 쓰고 이퀄 그럼 여기는 a 2의 2x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럼 이쪽은 1 더하기 2라고 쓰고 여기는 x가 되고 그럼 플러스 2bx 요게 이제 f 프라임 x가 되기 때문에 그럼 f 프라임 0이 3이니까 f 프라임 0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0 대입하면 얘는 날아갈 거고 이쪽에다 0 대입하니까 여기는 이것도 1이니까 a 이것만 남겠네. a만 남고 이게 3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a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어디 갔냐? a가 3이니까 얘가 3인 거죠. 3 이렇게 그랬을 때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이쪽은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1 대입하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 이쪽은 얘가 플러스라고 쓰고 4분의 1b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2 그러면은 넘기니까 2분의 4니까 2분의 1이라는 게 4분의 1b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넘기면은 그러므로 b는 2가 2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b 값이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 쓰시면 된다. 2.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이거니까 a는 아까 3이었고요. b가 지금 2가 되니까 여기는 4, 2 이렇게 돼서 4, 2. 그래서 요게 f 프라임 x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넘어가서 뭘 보냐면 그 뭐라 그래야 돼? 12번 있죠. 12번.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 12번. 생각보다 12. 요거 하고 좀 쉴게요. 요거 하고 좀 쉴 테니까. 자, gx는 fx 역함수래요. 이렇게 된대. f1이 3이고 그 다음에 g1이 3이래요. 역함수, 역함수네? 그럼 g3은 1이다. 그 다음에 f3도 1이다. 바꾸는 거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야.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 프라임 gx 분의, 그러니까 fx죠. 그 다음에 플러스 g 프라임 fx 분의 gx입니다. 여기 dx예요. 자, 이렇게 못 구해 이거. 그냥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얘를 째려봐. 어떻게 할까? 이거를 뭐 어떻게 인수분해해야 되나? 점수가 인수분해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힌트는 얘거든요. 얘. 아니 역함수라며. 아니 그럼 이거 아니냐? gfx가 x다. 그 다음에 fgx가 x다. 이거밖에 없어.
이거지 뭐. 어? 자 이거네. 그럼 여기를 보면 이거 미분해 주니까 이쪽은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1이다. 아! 왜냐면 얘를 넘기면 그냥 f 프라임 x만 남아요. 얘를 넘기면. 그래서 약간 f 프라임 x가 얘를 넘기니까 g 프라임 fx 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쪽에 분모 쪽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f 프라임 x.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gx 분의 1이 g 프라임 x가 될 거야. g 프라임 x 속미분이니까. 그럼 그냥 이거 자체가 g 프라임 x, g 프라임 x. 그럼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쓰면 인테그랄 쓰고 1부터 3까지가 되고 여기는 f 프라임 x 곱하기 gx가 될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f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될 거라는 얘기죠. g 프라임 x라고 쓰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거야. 이렇게 한 번씩 미분한 게 있으니까 얘는 그냥 fx 곱하기 gx가 돼. fx 곱하기 gx. 고배 미분법. 그래서 이걸 얘를 가지고 1부터 3까지니까 그럼 F3G3에서 이쪽은 빼기 F1G1을 빼면 되니까 F3G3을 곱하면 1이고요. 빼기 F1G1을 곱하니까 9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 이런 거죠. 분수식이긴 한데 분수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꿔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식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1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에 대한 거를 좀 하고요. 공식 같은 게 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면 나쁘진 않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정적분하고 그 다음에 치환적분법하고 들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쉬었다 갑시다.